퇴근 시간 한참 지난 밤입니다. 사무실 불은 절반 이상 꺼져 있고 복도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습니다. 당신은 가방을 메고 나가다 한자리에만 불이 켜진 걸 봅니다. 혼자 모니터 앞에 앉아 있는 사람. 별 생각 없이 한마디 던집니다. 야근 또예요? 힘들겠네요. 인사도 아니고 위로도 아닌 그냥 지나가면서 건넨 말 한 줄. 당신은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갑니다. 방금 한 말은 이미 잊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지, 집 가서 뭐 볼지 그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은 그 한마디 때문에 한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방금 들은 목소리가 계속 겹쳐 들립니다. 다들 자기 일 바빠서 그냥 지나갔는데 왜 저 사람만 그걸 물어봤지?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오릅니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을 건네던 표정, 잠깐 멈춰서 있던 그 몇 초. 당신은 아무 뜻 없이 한 말인데 누군가에겐 하루 종일 맴도는 장면이 됩니다. 혹시 이런 적 없나요? 별것 아닌 말을 건넸는데 이상하게 그 이후로 그 사람이 자주 떠오른 적. 딱히 친한 것도 아닌데 괜히 더 신경 쓰이고 괜히 더 기억에 남는 사람. 좋아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마음 한쪽을 차지해버린 사람. 이런 감정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하게, 티 안 나게 행동으로 먼저 새어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놓고 고백하지 않아도 알아볼 수 있는 당신을 몰래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보내는 5가지 신호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첫 번째 신호는 그녀의 몸이 그녀의 의지를 배반하는 순간입니다. 평소 그녀는 어떤 사람인가요? 아마 친구들 사이에서는 똑 부러지고 직장에서는 프로페셔널하며 어디서나 여유가 넘치는 사람일 겁니다. 누구와 대화해도 막힘이 없고 좀처럼 당황하는 법이 없는 완벽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당신 곁에만 오면 이 완벽한 모습에 균열이 생깁니다. 평소보다 웃음소리가 조금 빨라지거나 톤이 높아지기도 하고 10초에 한 번꼴로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깁니다. 눈은 갈 곳을 잃고 커피잔이나 메뉴판 혹은 바닥을 헤매죠. 당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싶지만 너무 오래 보면 심장소리를 들킬까봐 겁이 나는 겁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억압된 것은 사라지지 않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행동으로 다시 나타난다 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향한 욕구를 억누르려 하지만 그 욕구는 잘게 쪼개진 파편이 되어 그녀의 손짓과 눈빛으로 새어나옵니다. 당신은 그저 오늘따라 애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지? 혹은 나랑 있는 게 불편한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그녀의 몸은 이미 당신에게 항복한 상태입니다. 단지 그녀의 이성이 그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기려다 과부하가 걸린 것뿐이죠. 어느 날 그녀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저번에 레몬차 좋아하신다면서요. 여기 그게 맛있대요. 당신은 당황합니다. 내가 그런 말을 했던가? 맞아요. 당신은 기억도 못할 만큼 스치듯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걸 주워 담아 마음속 가장 깊은 보관함에 넣어두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각인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에게 강력한 감정을 느끼면 뇌는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특수하게 기록합니다. 그녀에게 당신의 목소리는 일상의 소음이 아니라 모든 정적을 뚫고 들려오는 유일한 신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어떤 음악에 반응하는지,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할 때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고민을 할 때 목소리가 잠기는지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들을 꺼내놓죠. 마치 우연인 것처럼요. 하지만 세상에 그런 우연은 없습니다. 당신이라는 사람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녀가 들인 시간과 정성이 기억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무심코 던진 빵부스러기 같은 기억들을 모아 그녀는 당신이라는 사람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리면 찰나의 순간 그녀와 눈이 마주칩니다. 하지만 그녀는 0.1초 만에 고개를 돌려버리죠. 갑자기 핸드폰을 확인하거나 옆 사람과 수다를 떠는 척하면서요.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그건 확실합니다. 그녀는 당신을 공부하고 있었던 거예요. 시선은 본능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을 보면 눈동자가 커지고 시선이 고정되는 건 숨길 수 없는 생리 현상이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시선이 나 너 좋아해 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느껴져 겁이 납니다. 눈을 맞춘다는 건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행위니까요. 그녀가 눈을 피하는 건 당신이 싫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좋아서 자신의 취약함을 들킬까봐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무관심한 사람은 당신과 눈이 마주쳐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덤덤하게 인사하거나 계속 쳐다보죠. 하지만 갈망은 숨어야 합니다. 특히 그 갈망이 짝사랑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있을 때는 더욱더 말이죠. 그녀가 당신을 쳐다보다가 황급히 고개를 돌릴 때 그녀의 심장은 아마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을 겁니다. 당신이 자주 가는 카페, 점심시간의 산책로, 혹은 별 생각 없이 참석한 모임에 그녀가 자꾸 나타나나요? 여기서 또 뵙네요. 라며 웃는 그녀의 모습이 이제는 익숙할 정도라면 그건 치밀하게 계산된 동선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전략적 근접성이라고 합니다. 직접 다가가서 나랑 데이트해요 라고 말할 용기는 없으니 당신의 시야에 자꾸 머물면서 익숙해지려는 전략이죠. 그녀는 당신이 서점에 간다는 말을 들으면 다음날 그 서점을 서성이고 당신이 퇴근하는 시간을 체크해서 우연히 마주치는 척 복도를 지나갑니다. 이건 스토킹이 아닙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여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용기 있는 표현입니다. 당신의 세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당신이 어느 날 문득 뒤를 돌아봤을 때 항상 그 자리에 그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는 거죠. 당신이 없으면 공허함을 느끼게 만들려는 아주 조용하고도 강력한 침투 작전인 셈입니다. 어느 날 밤이나 둘만 남은 조용한 시간에 그녀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랑은 어땠어요? 혹은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가장 오해하는 게 뭐라고 생각해요? 이런 질문들은 당신이 평소에 쓰고 있는 사회적 가면을 단숨에 벗겨버립니다. 그녀는 당신의 직업이나 연봉, 외모 같은 껍데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녀가 진짜 보고 싶은 건 당신의 상처, 당신의 꿈,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지 같은 진짜 모습입니다. 칼 융은 우리 모두의 무의식 속에 보편적인 상징, 원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질문을 통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려 합니다. 당신이 고독한 왕인지, 상처 입은 전사인지 아니면 지혜로운 마법사인지 말이죠. 그녀가 당신의 아픈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당신의 가치관을 묻는 건 당신이라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싶다는 선언입니다. 당신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이야기를 그녀에게 하게 된다면 이미 그녀는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기발을 꽂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모든 신호를 보내면서도 왜 그녀는 직접적으로 좋아한다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그건 그녀가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학습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선택받는 쪽이 되도록 교육받습니다. 먼저 다가갔다가 거절당하면 단순히 기분이 상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과 품위가 무너진다고 느끼죠. 특히 당신처럼 깊이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남자를 볼 때 여자들은 오히려 위축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이미 완벽해 보여. 주변에 여자가 많겠지? 라고 지레짐작하며 포기하렸죠. 그래서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림자 속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뿐입니다. 당신이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이 이야기들을 들으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자신이 남들의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방을 가로질러 걸어갈 때 누군가는 당신의 걸음걸이를 기억하고 있었고 당신이 무심코 이름을 불렀을 때 누군가는 그 목소리를 밤새도록 귓가에 대내었습니다. 당신이 인비저블, 보이지 않는 존재였던 게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이 너무나 무겁지가 함부로 다가가지 못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뿐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을 우러러보느라 차마 말을 걸지 못했고 누군가는 당신의 고독이 너무나 단단해 보여서 그 벽을 깨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조용한 용기에 응답해 보세요. 대단한 고백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저 그녀의 눈을 조금 더 오래 바라봐주고 그녀가 했던 질문에 조금 더 진심 어린 대답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이 그녀를 보고 있다는 신호만으로도 그녀의 무너져가던 갑옷은 녹아내릴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요란한 폭죽처럼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조용한 밤, 아무도 모르게 내리는 눈처럼 당신의 일상에 스며든 그 사람을 이제는 놓치지 마세요.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 곁에서 이런 미세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이 떠오르나요? 아니면 과거에 놓쳤던 그 누군가가 생각나나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일상에 우연히 자주 나타나는 그 사람에게 오늘은 당신이 먼저 가벼운 안부를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사랑이 더 이상 비밀로 남지 않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